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과 중국의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대중무역적자 상황을 개선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요. 그런데 영상의 의미를 곡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도 현재 대중무역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 압박도 분명 우리의 대중무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영상에서도 분명 언급을 했었고요. 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하더라도, 아니 애초부터 중국과 껄끄러운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무역 흑자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의 기술 수준은 월등히 올라왔고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생산품의 국산화율도 많이 올라왔고요. 한편으로 수입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반대로 우리 산업이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라 수입은 또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 수출품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라면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예를 들어 중국이 100을 벌었다 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중국의 수출이 늘어서 3, 40 정도는 벌어가는 그런 구조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100을 벌어도 국산화율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우리 물건 덜 사고 우리 수출은 줄어서 10, 20 이 정도 떨어지는 그런 구조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그 비중은 낮아질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국 물건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이득 보는 건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 경제도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이 외교적으로 우리나라 하는 게 미워서 얘네들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수출품이 필요한데도 안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 자체가 줄어서 안 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외교나 이런 거 관계없이 자신들이 필요하다면 삽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은 굉장히 강한 조치를 했었죠. 중국 자국 내에서 활동을 하는 우리 연예인들 출연을 금지하는 그런 사소한 조치부터 비공식적으로 한국 제품 불매운동과 혐한, 반한 감정을 유도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제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예외였죠. 자기들에게 꼭 필요하고 대체가 안 되니까 그때 괴롭히지 않고 잘만 사줬습니다. 사드를 배치하고 양국 관계가 극으로 치닫던 2016년에도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374억 불 무역 흑자를 냈죠. 중국은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이라면 삽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그런 것도 현재 무역 상황에 중요한 게 맞기는 한데 분명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건 한국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중국이 의존하는 부분이 낮아진 점, 그리고 중국이 침체를 겪으면서 수요 자체가 크게 감소했다는 부분이 지금 우리 대중무역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하니까 그걸 공유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 무역 적자 이야기할 때 수출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크게 늘어 무역 적자에 기인하는 부분도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020년 1089억 불이었던 수입액이 불과 2년 뒤 2022년에 1546억 불로 크게 올라버립니다. 그건 우리가 필요해서 샀던 거죠. 이 정도로 하고 아마 중국이 침체라는 말에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난리인 반면에 중국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중국을 얘기할 때 세계의 공장 또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충격을 받거나 혹은 침체에 빠지면 세계 경제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 경제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중국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움직여 왔습니다. 2000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1인당 개인 소득 규모는 1만 달러 정도로 중진국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어떤 한 국가의 경제가 중진국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중진국의 함정이라고 해서 많은 경우 선진국으로 곧장 못 올라가게 되고요.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흔하게 보는 사례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 성장 효과에 힘입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엄청 늘리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중진국 함정 없이 지금의 경제 규모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요.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 값싼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때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중간재를 어마어마하게 수입하게 됐고요. 이때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을 통해서 중진국의 함정 없이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산업 부분이 더 커지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랑 산업 구조적인 특징이나 경제 체질 측면에서도 밀접하게 서로 엮이면서 중국 경제랑 비슷하게 닮아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와도 관계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그런 중국 경제가 지금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도 중국 정부의 리오프닝 효과로 중국 국내 내수 소비가 확대되고 투자와 생산이 회복되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그런 중국의 경제 회복과 중국 기업들의 생산 확대가 특히 우리 한국 같은 무역 상대국들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는 생각보다 미비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를 보면서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화면의 첫 번째 자료는 고정자산 투자인데요. 이 그래프는 보통 미래의 생산 능력을 키우고 확충하기 위해서 설비 증설이나 기계장치, 인프라 등에 투자되는 돈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돈이라 이거죠. 네, 그게 고정자산 투자인데요. 그래서 이 고정자산 투자는 향후에 돈 될 거리가 보이면 그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투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는 정부나 기업이 향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냐 아니냐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계속 고정자산 투자가 줄어드는 흐름이잖아요. 앞으로 상황을 안 좋게 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앞으로의 상황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때 가서 생산 라인을 늘리고 하는 게 너무 늦으니까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다면 섣부르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투자 결정을 유보한다든지 시기적으로 필수적인 투자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겠죠. 일단은 그래프를 보면 인프라나 설비 투자를 하는 주체들이 앞으로 상황을 불확실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지금 중국 경제에서 고정자산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기업들의 산업 생산 측면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의 산업 생산을 보면 전월보다 줄어서 마이너스 생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산업 생산은 전체 산업의 생산 흐름을 파악할 때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그만큼 지금 산업 생산이 부정적인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리오프닝에 들어갔을 때 춘절 기간은 일시적으로 소비가 살아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영향이 거의 사라지는 4월이 실질적인 리오프닝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연초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4월 결과가 산업생산 마이너스 나온 거잖아요. 그니까요. 리오프닝도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경제활동을 재개한 리오프닝을 한 지도 벌써 6개월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4월의 소매 판매를 보면 전월과 비교해 0.49% 증가에 그쳤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그동안 계속 리오프닝 기대감을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예상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금 중국 소비자들이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현재 지출을 꺼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에서 보면 김하백님이 말씀하신 중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가 폭증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게 노동절 기간에 여행 소비 증가와 관련된 그 기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그런 기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중국은 물가 상승률이 0%대로 디플레이션이 심해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물론 일부 외식 산업과 같이 서비스업의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는 건 맞는데 어쨌든 지금 드러나는 물가 상승률 수치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중국 경제는 침체입니다. 전반적인 소비 측면에서도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고요. 지금 특히 중국의 제조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온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제조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6%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리 중국이 내수 경제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그런 중국에서 현재 제조기업들이 수익이 줄어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중국의 수출과 수입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올 초에 리오프닝 효과로 잠깐 수출이 반등하면서 개선되는 듯 하다가 근데 오래 못 가고 3월 이후로 다시 확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지금 수입 흐름도 수출 흐름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수입이 늘어야 그걸 가지고 조립도 하고 가공을 해서 수출도 같이 느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수입 자체가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리오프닝의 기대의 핵심이 또 수출인데, 이 수출이 느는 건 수입이 느는 거하고 같이 가는 거죠. 동시에 다 지지부진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다음 그래프는 중국의 시멘트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중국 경제 얘기를 하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부동산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GDP에서 부동산과 건설업 같은 그 관련 산업까지 포함해서 보면 거의 한 30% 정도가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최근 중국 당국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택 판매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시멘트 가격 흐름을 보면 계속 떨어지는 추세로 정부 당국의 이런 의지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세계적인 경기 과열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21년 가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21년 9월에 헝다그룹의 위기 사태가 터진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런 흐름을 화면의 시멘트 가격 흐름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이렇게 부동산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네요. 네, 중국 경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산업계뿐만이 아니라 투자시장 역시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엄청 컸는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누리는 실익은 많이 준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제법 있다면 실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리오프닝 효과는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 사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앞으로 회복하고 더욱 성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기보다는 올 초에 리오프닝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중국 경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되레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연초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과는 다르게 현실은 점점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요즘 미국이 하는 짓이 진짜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중국 대망론도 많이 돌고 리오프닝 효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미련이 담긴 분석도 보이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디플레이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